존경하는 장은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일주일이 지나서 또 만났네요. 시민교실에. 저는 오늘 그 이북 5도 지역의 그 간사를 맡은 차세훈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연일 증가하는 그 코로나 확산 그 소식과 함께 더욱 추워지는 12월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예방 수칙 잘 지키고요. 건강 관리 잘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그 추운 겨울 마음만 항상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통일시대 그 시민교육 제2강은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그 음악으로 이해하는 북한입니다. 색다른 주제로 한 걸음 더 북한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이북도민 제6기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그 애국과는 그 코로나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바랍니다. 다음은 제2강으로 우리 그 배인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배인규 교수님의 경력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인교육대학교 한국공연예술연구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원이고 한국민요학원 회원이십니다. 우리 그 배인규 교수님을 이렇게 오신 것을 큰 박수로서 환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그 통일교육원에 계시는 박계리 교수님께서 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분단 이후에 북한의 음악을 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음악으로 이해하는 북한입니다. 음악이라는 장르는 다 아시죠? 음악은 우리 생활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음악인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을 참 좋아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음악을 같이 하고 있죠. 저는 현재 한국민요학회에서 편집위원장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민요들이 우리의 어르신들 삶 속에 녹아 있었고, 그리고 그 민요들이 현재까지 남아서 아주 큰 자원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이라고 해서 한민족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의 위치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음악의 위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수많은 문화예술 콘텐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문학이에요. 글, 소설이나 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을 중심에 둬요. 그런데 그 문학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서사라고 하는 거죠.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은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투쟁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회 복구 과정에서 했던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 만들어내면 음악이나 영화나 공연이나 미술 이런 장르들이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 북한은 노래의 나라라고 불러요.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요.
우리는 대중가요 만들 때 기획사에서 작곡가나 작사가들 불러가지고 개인 의지로 만들잖아요. 근데 북한은 안 그래요. 북한은 철저하게 국가 중심이에요. 나라에서 이런 노래 만들어 그러면 그 노래 쫙 만들고, 너네 악단에서 이런 노래 만들어 그럼 쫙 만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 서사가 정해져야만 그 예술 장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음악 장르는 문학에 종속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음악은 소리로 들려오는 거잖아요. 선율, 멜로디가 있고 거기에 또 가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막 듣는 그 소리들에 그냥 이렇게 감화되는 그런 특성이 또 있어요. 길거리에 걷다가 캐롤이 들리면 막 흥얼거리게 되고, 길거리 걷다가 무슨 대중가요 나오면 또 흥얼거리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음악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청각에 의존하지만 굉장히 감성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르가 바로 음악이란 장르이고, 북한은 이런 음악 장르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광고 음악 중에 12시에 만나요 떼떼떼떼 뭐 이런 광고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게 벌써 40-50년 전에 만든 거지만 아직도 제가 그 음악을 기억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막 쌓여 있는 노래들이 쌓여서 사람들의 그 감성으로 슉슉슉슉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북한에서 굉장히 노리고 그걸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르를 잠깐 보실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음악이 클래식, 그 다음에 국악, 그 다음 대중가요, 이렇게 세 개가 병립해 있어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죠. 너는 국악 전공이고, 너는 원래 클래식 전공이고, 너는 대중가요 전공이잖아. 이렇게 그 각각의 영역들이 독립되어 있는 데 비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족음악이라고 칭해요. 그 코어, 굉장히 깊숙한 핵심에 민족음악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두고 거기에 대중음악을 쌓고 그 다음에 양악을 쌓아서 굉장히 큰 북한 음악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이 병립해서 서로의 그 간격들이 되게 넓어요. 국악하는 사람들이 서양 클래식 음악에 별로 관심 안 두고 자기들 것만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북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우리 국악 같은 민족음악 하는 사람이 대중음악도 하고 양악도 하고, 양악하는 사람이 민족음악도 하고 대중음악도 하고 해서 이 전체를 그냥 음악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음악하면 서양 음악을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전체 그걸 다 뭉뚱그린 그런 것들을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콘텐츠들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사회주의의 그런 상상을 살아가는 인민의 모습을 솔직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민들은 항상 사상적으로 투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혁명으로 항상 나아가야 되고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독려하는데 음악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인민들이 알아듣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게 북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인민이 좋아할 만한 음악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이야기를 꼭 반영해서 항상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북한 말에 의하면 충분히 감흥을 느끼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도록 만드는 게 음악 장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서사, 북한에서 얘기하는 김일성 찬양하고 김정일 찬양하는 그런 서사들, 그 다음에 시의성,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수많은 개혁
개혁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 개혁 정책들을 반영하는 가사를 만들어서 시의적절하게 노래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북한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혹시 북한의 음악 정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음악 정치라고 하는 것은 노래의 나라에서 조금 버전 업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 정치는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정치 담론이에요. 김정일 시대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도 있었고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려는 김정일의 정치 지도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 정치예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기쁘게 나아가자,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독려하자, 음악으로 사람들을 흥겹게 만들자,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서 낙관적인 생활을 만들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음악 정치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것처럼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성군 정치를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음악 정치고요. 그때 만들었던 표어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고 하는 표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고 힘들지만 흥겹게 웃으면서 가자라는 그런 구호들이 한참 그 정치 담론으로 나왔었고, 그것의 수단으로 음악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북한 음악들 보면 굉장히 그 꽁짝꽁짝꽁짝꽁짝한 디스코 리듬의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들을 막 독려하고 막 흥겹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힘들어서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북한의 음악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 있었던 건데요. 북한에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보급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북한에서 이제 요번에 어떤 악단에서 A라는 주제의 노래를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하면 그 악단이 만들어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요.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 그것을 TV에서 찍어요. 그리고 신문에서 기사를 내고 잡지에도 기사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막 알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들을 작업 현장에서 만들어 부르게 해요. 그것을 되새기면서 부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그 노래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막 결의 이런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현상들을 다시 이런 잡지나 신문에서 기사화해가지고 위로 올려요. 그러면 이 노래 만든 사람들한테 공훈 배우, 공훈 합창, 공훈 뭐 무슨 배우 이런 표창을 막 줘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공연장으로 연결돼서 또다시 공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북한에서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매체에 뿌리고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없어지고 뿌리고 맺히고 이렇게 이런 과정인데, 북한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음악 정치가 김정일 시대만 있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국립교향악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민군 협주단, 국립민족예술단 이런 것들 악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만수예술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김정일 시대에는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상 경음악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보천보전자악단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이런 것들도 만들고, 또 한참 말 많았던 은하수관현악단 이런 것도 김정일 시대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이제 모란봉악단이나 청봉악단, 그 다음에 우리 박람 공연했던 삼지연악단 이런 악단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미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정치를 계속 펴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고요.
북한에서 음악 정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은 시대 나왔지만 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정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음악들을 좀 보실 텐데요. 북한은 이제 우리도 성악기 있고 기악이 있고 그 다음에 극음악이 있잖아요. 뮤지컬 같은 거. 북한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악부터 볼 텐데요. 좀 성악이 많아요. 북한은 노래의 나라잖아요. 기본적으로 노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노래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노래 발성 창법은 벨칸토 창법이에요. 우리가 서양 성악가들이 도로로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창법을 사용해요. 거기다가 북한에서는 이 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성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요 발성이에요. 근데 우리 민요 발성은 경기도 발성도 있고 경상도 발성도 있고 전라도 발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발성도 있어요. 지역마다 발성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황해도 평안도 지역은 조금 높아요. 노래도 좀 이렇게 키가 좀 높아서 가늘은 그런 음색들을 내는 데 비해서 전라도 지방은 좀 굵어요. 여기 흉성을 공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를 울리는 소리를 많이 내요. 지역마다 그 민요 발성이 다르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거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민성 발성이라고 해요. 민성, 민족성악 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양성하고 민성 있었고 1980년대 보천보 전자악단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대중음악 창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져서 현재는 세 가지가 이렇게 어떤 노래, 어떤 발성이 가장 알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성은 조선인민의 미감이 반영된 창법이고요. 대중음악 창법은 뭐 우리 가수들이 하는 그런 창법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북한 노래는 절가 형식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절가 형식은 뭘까요? 우리 애국가 있잖아요. 애국가 1절, 2절, 3절, 4절 있죠. 그렇게 하나의 선율에 1, 2, 3, 4절 있는 게 절가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형식이에요. 선율 하나 딱 만들면 거기에 기승전결의 가사를 막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남산이의 저소나무, 가을 하늘 공활한데, 그게 뭐지?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그런 세트의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막 이렇게 거대해지는 그 품성이 막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북한도 그런 거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써요, 얘네는. 그래서 절가를 기본 폼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는 게 북한의 노래 형식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써요. 우리는 초등하고 중등 음악책에서나 절가들이 좀 나오고요. 일반 노래에서는 거의 절가 형태를 쓰지 않습니다. 옛날 형태예요. 절가를 쓰는 거 한 80년대까지 유행했던 형태인데 우리는 거의 안 쓰는 식이고 북한은 현재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절가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지하시고 기본적으로 한 3절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마음을 탁 띄워가지고 두 번 2절에서는 막 이제 크게 확장시켜요. 세 번째는 항상 지도자한테 충성 이렇게 가는 것이 북한 절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3절, 대체로 한 3절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류를 볼 텐데요. 종류는 대체로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제가 설명드릴 것은 한 5개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송가예요. 송가는 자, 수령이나 당이나 아니면 나라나 이런 그 굉장히 큰 상징들의 빛나는 업적이나 뭐 영도의 혁명성, 그 다음에 아름다움, 뭐 뛰어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를 송가라고 해요. 우리한테 송가는 좀 낯설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나 모두 찬송가 부르시잖아요. 찬불가 부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 부처님의 나라로 가겠다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항상 찬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게 찬송가죠. 그 찬자가 빠져 있는 게 송가예요. 그래서 그 송가는 우리 남북한이 공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우리는 종교적인 것만 남았다면 북한은 이제 거긴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그 신의 자리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송가는 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 김정은 장군의 노래, 이런 거 하고, 애국가, 뭐 빛나는 조국, 뭐 조선노동당 찬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송가이고요. 김정은 장군의 노래 나오기 전에 김정은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발걸음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잠깐 듣고 가실게요. 소리가 이쪽 연결이 안 되나 봐요. 아.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차고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쪽으로 아니네. 아, 이거를 해야 돼. 지금 2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중간 간주하고 이제 3절 이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송가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혁명가요입니다. 자, 혁명가요 하면은 우리가 막 항상 투쟁, 뭐 혁명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가요는 우리 현실에서의 뭐 혁명 이런 게 아니고요. 일제시대에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자라는 내용을 담은 노래를 다 혁명가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혁명가요라고 하면 우리가 딱 접하기에는 쟤는 뭐 또 혁명 또 뭘 또 쓸어버리래 이렇게 인지하지 마시고, 일제시대 때 일본 놈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신 것처럼 1930년대에 이제 김일성이 만주 무장투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다음에 수많은 우리 독립군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만주에서 일본군하고 대치했던 우리 뭐 봉오동 전투도 그렇고 뭐 김자진 장군도 그렇고 수많은 그 무장 투쟁을 했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독립군 활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을 북한에서 한 4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요. 50년대부터.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혁명가요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어요. 북한에서 말하는 최초의 혁명가요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조선의 별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건 굉장히 좀 정치적인데, 김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노래예요. 근데 이거 말고 독립군가 이런 것도 혁명가요고요. 뭐라고 하지? 뭐 어디까지 왔나?
뭐 끓는 피는 더 끓어, 뭐 이런 노래들. 그러니까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일본에 대항하려는 노래들을 혁명가요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혁명가요를 이제 독립군 가요, 독립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이제 요새 이제 막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 한 8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드는 편입니다. 아무튼 북한에서는 이걸 이제 되게 오래전부터 막 발굴해가지고 혁명가요 집에서 이렇게 막 두꺼운 책으로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 정책가요인데요. 당 정책가요는 이제 지도자의 혁명 사상이나 당 정책, 그 다음에 방침, 구호 등을 반영한 혁명적이고 통속적인 군중가요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시겠죠? 뭐라고 그러는지. 이 당 정책가요하고 비슷한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건전가요. 옛날에 80년대 건전가요 있었잖아요. 건전가요라든지 아니면은 70년대 새마을운동의 노래, 이런 것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뒤에 중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아침 7시 딱 되면 새벽 종이 울렸네 딱 나와요.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빗자루 들고 막 집 앞에 쓸고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노래들이 당 정책가예요. 국가적인 정책을 반영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당 정책 가요들은 굉장히 많고, 뭐 제가 이따가 들려드리겠지만 뭐 돌파하라 최첨단을 이런 노래 부르면 예쁜 가수들이 막 이렇게 좀 살랑살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막 돌파하라 막 최첨단을 향해서 막 앞으로 나가자 뭐 이런 노래들을 불러서 이게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낯선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가요. 생활가요는요, 이제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노래들이에요. 이제 막 투쟁가요, 막 이렇게 뭐 김일성 찬양하고 뭐 혁명하고 뭐 이런 노래들만 있으면 굉장히 삶이 이제 핍박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이렇게 이 지향점만 향해서 나아가겠어요. 내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요때 이런 대중가요들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대중가요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 뭐 타양살이, 뭐 황성예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목포의 눈물 이런 거 불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지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보천보 전자악단이에요. 차라리 전자악단 만들어서 생활가요라는 걸 해가지고 인민들의 삶을 반영하게끔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악단이 보천보 전자악단이고,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수많은 노래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휘파람이 되게 대표적이죠. 뭐 휘휘휘호호호 휘휘호호호 이런 노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직은 말 못해, 뭐 사랑하는 돌쇠가 있는데 엄마가 결혼하라고 했는데 아직 나 쟤 좋아한다고 말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뭐 하라는 노래라든지, 뭐 그런 노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야 가보라지 이런 노래들도 북한에서 이제 노년 세대들의 감성을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생활가요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요풍의 노래인데요. 자, 민요풍의 노래 하면 우리가 이제 민요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남북한이 분단 이전에는 같은 민요를 공유했던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도 한국어 쓰고 우리도 한국어 쓰니까. 그래서 이 민요풍의 노래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민요들, 노들강단이라든지 뭐 풍년가라든지 이런 민요들이 있거든요. 그런 노래들 스타일로 20세기에 맞게 새롭게 창작한 노래를 바로 민요풍의 노래, 민요 스타일의 노래라고 해서 창작해서 만들어 부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대표적인 콘텐츠가 바로 민요풍의 노래이고요. 민요풍의 노래는 정말 민요스러운 거, 그 다음에 약간 대중가요스러운 거, 또 하나는 뽕짝스러운 거,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쭉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혁명가요, 조선의 별.
네, 이런 노래들이 이제 그 혁명가요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당정책 가요 볼게요. 이렇게 막 그 정말 우리 가요에서는 안 쓸 것 같은 가사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당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당 정책 가요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가요 중에 하나 들을 건데요. 이 노래는 이제 소녀시대 서연이 부른 거예요. 그 방북 공연에 가서 부른 거고요.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불러서 히트쳤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네, 여기 북한에서 부른 거예요. 네, 북한에서 이 그 노래가 나오는 걸 보고 좋아가지고 와 하는 자체 함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악단들이 와서 우리나라 노래 불러주면 와 하는 것처럼 북한도 자기네 나라 노래 불러주니까 와 하는 그런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가요는 뭐 찬양이라든지 지도자 뭐 만세 이런 얘기는 별로 없고요. 예, 그 담담한 삶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녹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요풍의 노래를 한 3개를 이어서 보실 거예요. 네, 이거는 2014년에 모란봉 악단에서 신작가요제에 나왔던 3가지 노래인데요. 바다 만풍가, 그 다음에 철령 아래 사과바다, 그 다음에 세월이야 가보라지 이걸 조금씩 들어볼게요. 이런 목소리 너무 귀에 익숙하시죠? 북한 노래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목소리가 바로 민성창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래는 이제 세월이야 가보라지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제 노년 세대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 뭐 나왔냐면 백세 인생 나왔어요. 남북한이 비슷한 시기에 노년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게 참 신기하죠. 이런 노래들을 이제 민요풍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노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래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것을 북한에서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렇게 만드는 노래가 잘 보급이 되어야 인민들이 그걸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기악도 이제 같이 볼 텐데요. 제가 노래를 강조한 이유는 이 기악이 바로 노래를 변곡해서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음악회 가셔서 악기 소리만 막 나는 그런 서양 음악 감상하고 계시면 그대로 이렇게 듣다가도 이렇게 막 1시간 넘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되면 소리가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면 평등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민이 다 음악을 듣고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서 만든 것이 북한식 기악음악인데요. 잘 알려진 노래를 기악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 악기 소리만 들려도 우리 머릿속에 가사가 딱딱딱딱딱딱 찍히죠. 그래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북한에서는 명곡, 그러니까 유명한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민요를 바탕으로 기악곡으로 만들어서 많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또 이제 민족악기들이 있는데요. 민족악기는 우리나라 전통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북한이 공용하죠. 많은 전통악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옛날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북한의 전통악기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금류도 소, 중, 저, 대 4가지 종류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야금은 21현 가야금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25현 가야금을 쓰는데요. 북한은 21현 가야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대는 대금이에요. 그래서 대금도 이렇게 저음, 중음, 고음 대금을 만들고, 단소도 저음, 고음 이렇게 해서 옥타브별로 악기들을 만들어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만든 게 특징이고, 또 7음계를 연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반음을 낼 수 있고, 소리도 크게 만들어서 양악기랑 어울렸을 때 별다른 이질감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북한 민족악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옥류금하고 여기 어원금은 김정일이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그런 악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북한은 다 민요나 명곡을 바탕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거는 배합관현악이라는 거예요. 서양악기하고 민족악기를 섞어서 연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시립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가야금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양악기만 쓰고, 국립국악원 연주할 때 양악기들 많이 안 써요. 그냥 전통악기만 쓰죠. 근데 북한은 양악기하고 전통악기를 두 개를 같이 많이 써요. 그래서 서양 음악도 민족 음악도 아닌 제3의 음색을 내려고, 북한의 음색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많은 음악들이 배합관현악으로 만들어서 연주하고, 해외에도 많이 나가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음악은 보통 혁명가극에서 연주했던 음악들을 말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혁명가극하고 민족가극이 있는데, 민족가극은 이제 전통적인 우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그 뮤지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창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춘향전이라든지
뭐 홍루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음악들이 북한에서 만들어져서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악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조금 적어서 음악을 잘 못 들었는데요. 노래가 되게 중요해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노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노래를 바탕으로 기악 음악을 만들고, 또 그것을 계속 만들어서 A 버전, B 버전, C 버전, D 버전 수많은 버전들을 만들어서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성악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익혀야 하실 것은 혁명가요는 혁명이 이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성가는 우리한테도 항상 같이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남북한이 항상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같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이제 북한 음악을 공부하면서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깝지만 너무 먼 나라인데요. 음악을 보면 또 가까운 나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막 이질감을 느끼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북한 음악을 많이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상적인 게 많아가지고 좀 힘이 드는 편이긴 하지만, 아무튼 북한 음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부들부들하게 북한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악하고 극음악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악 음악을 한번 볼게요. 민요하고 명곡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악 음악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우선은 이제 모란봉이라고 하는 관현악을 좀 들어볼게요. 이제 북한의 국립관현악단이 연주하는 모란봉이라는 음악이에요. 이거는 평양의 경치를 설명하는 민요 모란봉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귀에 익숙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창부타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창부타령을 북한에서는 이제 창부가 무당 곳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배적하는, 미신을 타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창부타령이라 안 부르고 이제 모란봉이라고 바꿔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민요를 바탕으로 한 기악 음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명곡이라고 이렇게 딱 선정되는 곡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발걸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발걸음은 김정일 찬양가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지고 이제 기악곡으로 만드는 거예요. 북한의 노래들이 대체로 3절로 되어 있는데요. 북한의 기악도 대체로 3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원곡을 그 선율대로 그대로 연주해요. 두 번째 부분은 변주를 해요. 세 번째 부분은 다시 원곡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부분은 이제 그 원선율을 연주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리에이션 변주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북한의 그 발걸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기악곡으로 편곡한 그런 부분들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백악관현악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거는 21형 가야금하고 소해금, 그 다음에 뒤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편성이고요. 이거 파리에서 공연한 은하수 관현악단의 공연입니다. 제목은 비날론 삼천리인데요. 이 정도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 기악곡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들으면 이렇게 그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어도 9분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한 4, 5분 정도 기악곡을 만들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악곡은 세 가지, 1, 2, 3절이 있는 것처럼 기악곡에도 1, 2, 3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곡, 두 번째는 바리에이션, 세 번째는 다시 원곡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친구는 남한에 왔던 친구예요. 장구 했던. 이렇게 해서 다시 원곡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전통음악을 항상 얘기할 때 막 한스럽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한을 간직하고 있고, 한을 품은 소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북한은 전통음악을 얘기할 때 항상 흥겨워야 돼요. 흥겹고 신명나는 것이 전통음악인 거예요. 슬프고 한스럽고 가슴 아프고 이런 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되게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는 한스럽고 뭐 처절한 한이 담겨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항상 흥겹고 민족적인 충치, 뭐 흥겨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남북한이 민요를 놓고 부르는 그 호명하는 그런 단어들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 이건 2019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새로운 대중가요예요. 그래서 북한의 노래들이 약간 이제 방랑 공연 하는 거 보면은 좀 올드한 그런 부분이 있어. 되게 옛날 노래 같고. 근데 이거가 2019년에 나왔는데 약간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로 조금 올라간 듯한 우리 감성으로 봤을 때 좀 90년대 가요 같다 그런 느낌을 드는 노래입니다.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에 계속 바뀌고 있는 이런 사회 그런 모습들, 아파트들 막 이런 것들을 화면 음악으로 내세우면서 옛날에는 하늘을 날아서 어딜 가겠다 이런 가사들이 없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이제 저쪽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한 비상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가사에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지도자를 찬양하는 그런 가사는 있지만, 아무튼 김정일 시대하고는 다르게 좀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오고 나서 정상국가라고 하는 걸 지향한다는 말씀을 그 신문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북한을 할 때 항상 체제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체제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국가로 좀 올라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 시대의 모토이고요. 그래서 뭐 조국, 나라, 그다음에 국기, 그다음에 뭐 그런 그 나라를 형상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노래로 그걸 막 보급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나라 짱인데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우리는 요새 코로나 시대 국뽕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나라가 굉장히 잘 대처해 나가고 있어서 그 이전하고는 다른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북한에서는 그것을 국가의 정책에서 주도적으로
자, 이제 우리 이쪽으로 나갈 거야. 우리 정상국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기라는 가지고 노래 만들어. 우리 조국이라는 나라 그런 키워드 가지고 노래 만들어. 이렇게 해서 쫙 뿌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부르게 강요하고, 근데 이게 또 부르면 부를수록 또 내가 또 훅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순환 속에서 많은 노래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또 기악으로 만들어지고 또 많은 형태로 다시 막 순환하는 그런 구조들이 북한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잠깐 착각했지만 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백인교 교수님에게 큰 박수 한번 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제 공지사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 날 모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그 자문위원들 때 진심으로 다시 한번 또 감사 한번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